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서울 위에 월급 받는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입지의 3요소. 두 번째, 상가와 노출. 세 번째, 상권은 변화한다. 네 번째, 상권의 특징적인 변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3요소,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그렇다면 무엇으로 상권 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어떤 시그널을 통해 상권이 저물고 뜨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상권 경쟁력을 파악할 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금 변동이다. 홍대, 신촌, 명동, 대학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 상권이다. 이것은 대형 상권으로 어느 정도 권리금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권리금의 상권 경쟁력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상권을 볼 때는 권리금 변동폭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상권에서 권리금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징조로 볼 수 있다. 상권이 퇴화할 때 제일 먼저 권리금이 떨어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임대료가 비로소 떨어진다. 예전 프랜차이즈 담당자를 만나 그들이 상권 분석하는 방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어느 자리가 가장 권리금이 많은지를 파악한다고 한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파리바게트, 그 옆으로 베스킨라빈스가 붙고 그 다음은 휴대폰 매장, 이디야 커피 등 이런 순서로 권리금에 따른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권의 핵심 라인이라는 것이다. 권리금은 이미 들어와 있는 업종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오히려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권리금의 변동과 더불어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신호는 배우 세대의 이동이다. 배우 세대는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나 인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간혹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 후 그곳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사라지면서 상권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배우 세대보다 상권이 지나치게 큰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안산이다. 전체 용지를 100%로 놓고 각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봤을 때 경기도 안산의 경우 상가를 넣을 수 좀 빠졌네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안산의 경우 상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안산의 경우 상가를 넣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근래 분양회사가 분양할 때 상업용지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부각한다. 디지털 타임스의 2016년 8월 기사를 보면 신도시별로 상업용지 비율이 5% 미만이다. 김포 한강 신도시 1.8%, 의뢰 신도시 1.9%, 판교 3%, 동탄 4.2%, 광교 4.5%를 유지하고 일기 신도시 일산과 평촌이 7에서 8%대다. LH에서 토지를 분양할 때도 다른 용지와 비교해 상업용지를 가장 비싸게 매각하는데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 분양가는 더 높아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제 업무 용지 안에도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어 단순 산업용지의 낮은 비율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택용지에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준주거 지역에도 상가가 들어올 수 있다. 즉, 업무 용지 안에도 숨어있는 실제적인 상가 용지가 제법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규모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녹지 비율이 올라가 상대적으로 상업 용지의 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신도시의 상권의 경우 상업 용지 비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신호는 초대형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의 진출이다. 이런 복합 쇼핑몰의 진출은 대부분의 소비 수요를 한 번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기존 상권의 경쟁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린다. 근데 그 입지의 3요소가 이제 가시성과 접근성과 인지성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권 경쟁력은 일단은 뭐 제가 추가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일단은 상권의 경쟁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리금이다.
뭐 권리금을 보면은 이 상권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려면은 권리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대, 신촌, 명동, 대학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상권들은 라인별로 이제 권리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셔서 가게를 얻으실 때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시려면은 권리금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이 퇴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권리금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권리금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 따라 붙어서 이제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프랜차이즈 담당자들도 여기에 점포를 낼지 안 낼지 결정할 때 이제 권리금부터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권리금 얼마에 붙어 있는지 파악해서 가장 비싼 곳에 파리바게트를 내고 그 옆에 이제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으로 휴대폰 매장, 그 다음에 이디야 커피 이런 식으로 매장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가게를 낼 때는 뭐 권리금을 파악해도 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파리바게트나 뭐 베스킨라빈스, 이디야 커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은 여기 상권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를 좀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 세대, 상권을 얘기할 때 이제 배우 세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배우 세대는 이제 아파트 입주 단지 혹은 입주한 양, 뭐 입주해 있는 상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근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인근에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인근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배우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대기업 본사가 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사 가는 곳 말고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이 대기업이 떠나면서 상권이 이제 좀 많이 뭐랄까요, 그 주춤하는,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배우 세대보다 상권이 지나치게 큰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지 안산이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신도시들, 뭐 광교나 판교, 위례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상가 분양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곳들의 경우 실제 그 분양 상담을 받아보면은, 저는 상담 받아봤는데 항상 내세우는 게 이제 상업 용지가 적다, 상업 용지가 매우 적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상가가 이제 희소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상가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상가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함정이냐? 이 상업 용지 외에도 업무 용지 안에도 이제 상업 시설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 또 녹지 비율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좀 상가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상업 용지 비율이 낮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무조건 분양을 하시면은, 계약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업무 용지 안에도 상업 용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신도시들의 그 상가들이 공실이 난립니다. 네, 위례 신도시 특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나중에 2년 3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변화의 세 번째 신호는 이제 초대형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뭐 대표적인 게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권이 초토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 지역의 상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쇼핑몰, 뭐 롯데몰이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이 얼마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그 주변 상인들의 그런 반발을 토대로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실제로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많은 이제 보호책을 내고 있죠. 이것이 좀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대형 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크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인일수록 아마 더 체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형 쇼핑몰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주변 전통 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들은 뭐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고 사실 뭐 비가 오나 이럴 때 사실 움직이기가 좀 많이 불편하죠. 근데 이런 대형 쇼핑몰들은 주차도 편리하고 또 한번 가면은 되게 좀 많은 것도 또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부터도 일단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은 기존 상권의 이제 경쟁력을 기하급수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상가와 노출. 상가의 기본은 노출이다. 경매에서도 전면 상가가 4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후면 상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다. 코너 자리이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서 쉽게 인지되는 상가가 입지 경쟁력이 높은 상가다. 같은 1층 상가라도 전면 노출이 가능한 전면 상가가 경쟁력이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후면 상가는 광고판을 달지 못할 뿐더러 빛도 잘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경향도 적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로폭이 좁은 상권의 경우 2층 이상의 지상층 상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어렵다. 상가와 노출. 상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이란 거는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잘 띄느냐, 뭐 간판을 뭐 두 면에 달 수 있냐, 한 면에 달 수 있냐, 이런 것 다 노출이죠. 그래서 전면 상가와 후면 상가가 있는데, 전면 상가라는 길가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고 후면 상가는 길 뒤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 상가와 후면 상가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라는 겁니다. 전면 상가가 4억 원 정도라면은 후면 상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노출 정도가 얼마나 그 점포의 그런 뭐랄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가격 차이가 벌써 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네. 또 코너 자리이거나 또 쉽게 인지되는 상가, 이런 상가면은 이제 입지 경쟁이 높은 상가다. 1층 상가라도 전면 노출이 가능한 전면 상가가 경쟁력이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층의 전면 상가가 제일 좋다. 1층 코너 상가 이런 것도 가장 좋고요. 2층이나 이제 후면으로 가면은 1층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야 된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후면 상가가 왜 나쁘냐? 후면 상가가 나쁜 이유는 광고판을 다 달 수가 없고요. 또 빛도 잘 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그 상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적기 때문에 후면 상가는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로폭이 좁은 상권의 경우,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제 보도블럭의 그 폭이 굉장히 좁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경우에는 이제 2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 인도가 되게 좁으면은 앞만 보고 가지 뭐 위나 옆을 살펴보진 않거든요. 이 도로폭과 그런 상가의 경쟁력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이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좁으면은 가격도 2층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상권은 변화한다. 상권은 움직이고 변화한다. 상권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한 발 앞선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상권의 변화를 남보다 빠르게 눈치채는 방법으로 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를 점검한다. 가맹점수의 증가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의 빅데이터를 보면 최근 3년간 가맹점수의 증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상권이 이제 여기가 뜰 상권인지 아닌지, 아니면 혹은 쇠락하고 있는 상권인지를 가장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앞서 말했듯이 권리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서울위시, 이 책의 저자 서울위시는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수의 증가 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의 증가가 유동인구의 증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맹점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점포들이 하나하나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 폭을 살펴봄으로써 여기가 뜨고 있구나, 여기가 핫플레이스구나, 이런 걸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상권의 특징적인 변화. 가맹점수의 증감으로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변화. 1. 지하철 역세권 상권의 강세. 2. 근린 상권의 진화. 3. 대형 쇼핑몰의 강세. 가맹점수의 증감으로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변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지하철 역세권 상권의 강세. 그 지하철 역세권 상권들이 최근에 이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린 상권이 점점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근린 상권이란 거는 인근에 위치한 상가를 이야기하는데, 요즘 스트리트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마형 상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아무래도 근린 상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형 쇼핑몰의 강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필드라든지 롯데몰, 이케아 이런 식의 이제 상가들을 말하는데, 진짜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 맛있는 맛집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의 월급 받는 알짜 상가에 투자하라 두 번째 시간. 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앞서 올린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상가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항상 주의 깊게 살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 없고요. 또 상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잘 됐다가도 또 잘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상가 투자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책을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꿈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